다음으로 언론사 패널분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언론사 패널분들께서 따로 더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1번 학우의 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겠으나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질문은 2개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이 남을 경우 재질의의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공청회는 아주대학교 학생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무례한 질문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학우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속 및 학과, 이름을 먼저 밝혀주시고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책 되게 좋은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3가지인데요. 일단 4번에 학생휴게 공간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휴식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혹시 커뮤니티 라운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커뮤니티 라운지를 가보셔서 그리고 이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토론이랑 학업을 위해서 그 공간이 배치가 되어져 있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아까 사진으로도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휴식의 공간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 공간이 토론과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지 못하니까 또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뭔가 1차원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것을 뭔가 좀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해서 방안이 있거나 마련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총학생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모바일을 개편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바일 안에서 장학금 게시판을 마련해서 장학금이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모바일을 만들고 개발하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장학금 정보를 보자고 모바일 앱을 용량을 들여서 핸드폰에 다운을 받는 일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카카오톡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페이스북을 보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홈페이지가 생긴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이랑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휴게 공간 확충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을 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이제 프린터기라든가 뭔가 학업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 휴게실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만큼 좀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 등이 있다면 그걸 이제 저희가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서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홈페이지 활성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장학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뭔가 파일을 따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좀 가시성을 높여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SNS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이스북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SNS를 잘 안 해서 이제 인스타를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를 홍보함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 학우를 통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스마트폰이 고급화가 돼 있고 하나의 소통 매개체로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이것도 극히 드물겠지만 투지폰을 사용하는 학우에 있어서는 이 또한 좀 홍보가 불안정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좀 접할 수 있는 SNS의 그런 소통 매개체 창구는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고려를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으면은 이 또한 같이 좀 개설을 해서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첨언 한 가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초등학생의 페이지 활성화에 관여해서 저희는 추가적인 어플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닌 홈페이지를 하나의 도메인을 사서 그것에 통학생의 홈페이지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아주톡톡의 메시지 기능을 활성화하여서 그런 장학 정보를 알림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2학년 최수정입니다. 일단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저희가 6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늦춰진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 관련된 공지를 그 전에 말씀 안 해주시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 전날 일정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에도 딱히 막 시간이 변동되었다는 말씀 없으셨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도 따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비난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좀 늦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학보사 편집장이랑 그 시간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공청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저희랑 시간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게시물이 게재가 돼서 저희 측에서는 6시 반과 7시에 진행을 할 수 없는 좀 개인적인 부득이한 팀플이 좀 이유가 있었어서 저희도 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랑은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게 게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학보사 입장에서도 좀 하루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서 이제 원래 조금 더 늦춰질 예정이었으나 이제 저희가 팀플을 하고 있는 그런 조별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온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제대로 공지를 못하고 기다리게 함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친구가 질문하셨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확충하는 것보다 지금 커라도 그렇고 그냥 어떤 것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약간 홈페이지 만든 것도 그렇고 예전에 아주인도 있었고 그리고 파란 아주도 만들어졌는데 되게 오래 시행되지 않고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새로 다시 만드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약간 그냥 잘 안 되면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밖에 잘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학생 휴게 공간도 그거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공간의 문제는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져 있는 공간을 빼서 거기에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다음 총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생회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TF팀에 들어가서 그거에 관련된 논의 사항을 같이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였었는데 거기 이제 새로운 공간이 생기기는 합니다. 학생회관 내부에. 근데 아직 거기에 정확히 뭐가 들어올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휴게 공간으로 아예 확보를 해서 이제 휴게실이라는 곳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주인이 없어지고 이제 18년도 때 아이폰에서 파란 아주를 개발하여 그거 이제 착수를 했었는데
결국 그 연계성 때문에 소아케하고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계약 해지로 인해서 이번 다음 총학생회에서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들의 니즈는 결국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다시금 만들어달라, 활성화 시켜달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건전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기를 위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먼저 개설을 하고 그거의 접근성을 높여서 커뮤니티화 시키려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이 딱 이제 그 밴드 동아리는 아니면 댄스 동아리는 사물놀이 동아리는 그 공연 준비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남재관이랑 밴드 그 동아리 사이에서 되게 갈등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근데 이게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양쪽 입장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혹시 좀 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동아리 측에서는 그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기숙사생 입장에서는 소음이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공연 시즌이 아니더라도 일상 평상시에 밴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걸 관련된 소음 때문에 이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숙사의 남재관에서 소음 관련 문제 때문에 좀 문의사항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좀 비공약적인 느낌이지만 학교 측에 좀 시설팀 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밴드 동아리에 대한 그리고 이제 밴드 동아리뿐만 아니라 댄스라던가 말씀해주신 사물 동아리처럼 뭔가 소음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그런 동아리에 한해서는 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벽을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실 계획이 없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계속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또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정상 이행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답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김원태 학생입니다. 이번에 예비 수강 신청전 강의 계획서 업무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공약에 넣으셨는데요. 이번에 강사.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김원태 학생입니다. 이번에 예비 수강 신청전 강의 계획서 업무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공약에 넣으셨는데요. 이번에 강사법 개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부 시행 지침이 늦게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 한 번에만 하면서 이런 해프닝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공약으로 하시지 않아도 정상화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강의 계획서라 하면 저희가 지금 예비 수강 신청 전이라는 그 문구를 넣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수강 신청에 앞서 예비 수강 신청의 중요성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사법에 의한 그런 법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총학생회에서도 교육정책국에서 이거와 관련된 일 때문에 교무팀과 많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을 하였었고 강의 계획서는 이제 거기에 정책집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듯이 학생의 입장에서 또 교육의 소비자로서 어떤 수강하고 싶은 과목에 한해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점수의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OT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계획서가 업로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강사법의 개정 때문에 뭔가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강사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는 교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과목에 한해서는 강의 계획서가 미등록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팀에서 과목에 관련하여 이제 3학기 정도의 그런
수업 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사실 강의 계획서를 그 학기가 개정되기 전에 개강하기 전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교수님의 그런 안일한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수님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이번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강사법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강사법으로 인해서 강의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고 이런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시간 강사나 이런 분들이 좀 구조조정 되면서 교양강의나 이런 게 좀 개설되지 않거나 이제 개설했는데 늦게 개설해서 폐강된 게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에 사실상 이런 학우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모니터링을 거친 다음에 보완 책을 마련하신다든가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학과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교무팀에게도 전달을 해서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약 외에 좀 문제인데요. 이번에 서울관 앞에 게시판에 홍콩 관련 대자보가 붙었던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우리 학교 학부의 표현의 자유도 좀 침해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 대자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책이나 이런 거에 생각해 주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자보가 훼손이 됨에 있어서 그 훼손을 시킨 학우가 중국 학생이라서 좀 더 문제가 대두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중국 학생으로 추정이 되어서 좀 이슈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좀 건전하지 않은 대자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가 붙어 있어도 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대자보를 붙여서 반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아예 뜯어버린다던가 기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대자보라는 것이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없음에 있어서 뭔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그 소통의 매개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거에 관련돼서 이번에 이슈화가 돼서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학생한테 징계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대자보와 집회 관련된 공문은 좀 다르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서 이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번에 출사표를 부착을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뭔가 대자보라든지 출사표 그리고 그런 공연 표 같은 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게시함에 있어서 게시판이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일단은 게시판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또한 봤습니다. 출사표를 부착을 하였을 때 거기에 낙서를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좀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동아리 공연이나 소학교 공연에 포스터를 띄워버린다든지 저희 이제 그런 행위를 수없이 많이 불만사항으로 들었고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거에 관련돼서 학교 회칙에 좀 평의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어쨌든 이 학교의 징계사항 같은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다 진행이 되고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는데 대자보 또한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매체고 이 대자보를 붙이는 그 순간부터는 학교의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징계사항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홍콩 대자보로 충돌이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대자보를 붙인 학우에 대해서 약간 신상소리 같은 그런 형태로도 좀 사건이 번지고 있는 게 좀 여러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뭐 징계나 이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도 이제 대자보 문화를 보호하는 거에 대해 좀 효과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허브에 대해서 뭐 그런 위협이 혹시 지금 우리 학교에도 다가온다면 그런 거에 대해 좀 총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단 저희 총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로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그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나 또는 그걸 이제 회수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이전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보가 훼손이 되는 그런 등의 행위를 시행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행위가 지속이 되거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신상의 위험이 생기거나 그리고 좀 더 폭력적으로 발전했을 시에는 사실 이거는 시민 의식을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총학생회 내에서 그 학생의식 개선을 위해 요구를 하고 논의를 하여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좀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학우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2개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시스템공학과 3학년 손형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아모르 총학생회에서 마을버스 7번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마을버스의 수요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간단 노선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수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편으로 그 비용적인 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는 주로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잠실역, 이변역, 영등포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부호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이 해당 지역을 주요 중점지로 삼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러한 곳들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운행시키기에 충분한 수요가 담보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들로 굳이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외의 지역들로 운행할 만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의 환승 연계만으로 충분히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60km 이상을 주행하는 경기도 광역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그 주행거리가 평균 1.5배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비용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유류비가 인상되고 주 52시간제 등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 비용 인상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버스를 이용한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분당선과 같이 광역철도가 새로 개통된 지역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광역버스보다는 광역철도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결국 이로 인해 일부 광역버스 노선들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인접한 광주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광역버스 운영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커지는 적자 규모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난해였나 아니면 올해 초였나라고 가는데 광역버스 업체들이 앞서 언급했던 이유들로 인해 모든 광역버스 노선들의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인천광역시 지자체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주요 도시와 서울특별시내 주요 고점을 연결해주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직행좌석 버스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추가 노선을 개통하는 것은 장고를 거치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면이나 수요적인 면에서 버스 업체가 광역버스를 새로 운영할 만한 경제성, 즉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탁드립니다. 정보님께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버스 정책과에 전화를 드렸을 때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광역버스가 신설이 되어야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버스가 현재 아주대 학교 앞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조사하고 또 부족한 지역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강서지방이었습니다. 또한 강서지방의 구체적으로 신도림 방면이었습니다. 신도림은 현재 지하철적으로 환승 1위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주대 학교 앞에서 신도림까지 가기에는 버스를 여러 번 환승하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버스를 새로운 노선을 증축시키는 데는 큰 비용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7000번이나 7001번 등의 버스를 노선을 영등포, 신도림까지 늘리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이제 1호선 급행 열차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광역버스 신설이나 대체가 아니더라도 1호선 급행 열차 이용만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한편으로 기존에 있던 광역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노선을 변경하거나 변경해서 만약 우리 학교를 지나는 노선을 변경하면 타 지역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 같고 또 한편으로 기존에 있던 노선, 그러니까 학교 앞을 지나는 노선 변경한다 해도 다른 노선들의 비슷한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노선들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봅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1호선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1호선을 타러 가기에는 수원역까지 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아주대학교 학우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가까이 있는 광교중앙역이 멀리 있는 수원역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높고 더 편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1호선 수원역을 이용하여서 신도림까지 가는 방법이 있지만 거기까지 거치지 않고 학교 앞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학우분들이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타 지역 반발이 아니면 다른 노선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타 지역에 대한 반발 같은 경우에는 학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2011년에 그때 당시 총학생회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 서명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8,800번 버스가 그때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사례를 찾아보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도 수원시 도로교통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와 그때 당시는 그런 교통적이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여 학우분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저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반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공약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시는 학우분께서는 1분 이내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시는 학우분께서는 1분 이내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8학번 도서구라고 합니다. 먼저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된 항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초와 교양 과목이 가장 많은데요. 왜 여기서 전공 수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기초나 혹은 교양 과목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한다라는 취지로서 좀 들릴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물론 교습이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공 과목에 대한 평가는 그 단과대학에서도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공 과목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시면 저희가 단과대학과 협조를 하여 또는 저희가 이제 교무팀과 그리고 교수 회의에도 참석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좀 필요로 한다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추가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후보께서 하신 어떤 발언들 그리고 정후보께서 하신 발언들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후보께서 학생들이 교육의 소비자라고 하셨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후보께서는 총학의 특정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학생들의 불만이나 혹은 그런 요구사항을 대변하는 기구에서 그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왜 저희가 수업을 소비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절대평가를 원하는 것조차도 단순히 학생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과목에서 좀 더 괜찮은 성적을 얻고자 지금 그러한 니즈가 반영된 어떤 그런 공약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총학생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니즈를 대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학이 가고 있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단순히 그냥 그것을 반영하는 데서 그치는 것에 지나지 않나라는 그런 전체적인 비판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에서 저는 대다수 공약들이 그저 찔러보도 많은 느낌에서 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까 언론사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대부분의 이제 여러 공약에서 그것의 현실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이라서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 한 명이라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대학을 단순히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학생으로 다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대학이 주는 서비스에 그저 만족하고 다니는 것 그렇게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 총학이 방향성이 없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부후보님과 그리고 정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총학의 방향성 그리고 아주대학교 그리고 아주대학교를 넘어서 현재 대학 학생의 문화가 나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일단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생이 교육의 소비자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뭐 니즈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이제 아주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학교들도 등록금을 내에 있어서 좀 수백여 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합당하게 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교육의 소비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요구하는 그리고 학우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저희가 또 명시를 하긴 했었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현재 대학 문화에 대한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저희 학생들은 개개인 간의 경쟁보다는 이제 뭔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좀 제고가 되고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찔러보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기조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학생이 의견만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저희가 아직 후보자라서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였지만 그거에 관련된 가안이나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는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학생들한테 떠넘긴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보님 답변 드리고요. 네, 우선 교육의 소비자라고 이야기한 점에 있어서 저도 정 후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대학에 소속되고 있고 지금 한 학기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준하는 교육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소비자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에 관하여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학생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셨던 공약들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에 관련해가지고 좀 더 총학생회 차원에서 어떠한 하나의 이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의견이 과연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계속해서 그 말에서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게 저희 어떤 주관적 차이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생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시면서 총학생회 잘 꾸려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학우분의 질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정민규라고 합니다. 먼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초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전 언론사 패널분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정 후보님께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많아 절대평가를 원한다면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학생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 반대로 상대평가를 원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의견을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전달될 것인지 또한 현대사회 윤리같이 토론학습이 진행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과목을 함께 듣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교류가 더욱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기초교양 과목이 절대평가를 변경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그 상대평가를 원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적인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 과목 선별에 있어서 도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평가와 또 절대평가에 절충안을 마련하여 지금 교수의 특별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수의 특별평가제라고 하면 교수가 지금 A 30%, B 40%, 나머지 성적 30% 이런 반영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교수의 교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반영 비율을 바꾸거나 혹은 절대평가제로 바꾸어 진행하는 교수 평가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인지 궁금한데 이미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에 관련된 질문을 정 후보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보다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지 또한 만약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액터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이 학생들 사이의 소통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아주대학교 어플과 아주토토의 개편이 도메인 측면으로나 비용 측면으로나 이전 시장의 마케팅 측면으로 우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에브리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에브리타임을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 커뮤니티보다는 본인의 시간표를 거기에 넣음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 이제 자유 게시판이나 비밀 게시판, 각종 게시판이 여러 개가 포진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게시판의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물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익명이라는 것에 좀 가려져서 공격적인 언행이나 그런 좀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커뮤니티는 익명에 가려져서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건전한 그리고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원하는 것이고, 총학생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아직 커뮤니티 관련된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넣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좀 수요가 접근성이 많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그 접근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되어져 있는 어플, 아주 톡톡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하면 좋은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톡톡이라 함은 이제 학교 내에 좀 문자 서비스가 제한이 돼서 만들어진 어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같이 활용을 한다면 이제 소통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창구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그렇게 홈페이지 개편을 만들게 된다면 아주 톡톡에 있는 베이스 서버를 들고 와가지고 하면 되게 저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을 가리게 중학생의 홈페이지 오프라고 하셨기에 거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정보가 다 있거든요, 교수님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에브리타임의 접근성은 시간표를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부여하는 건데, 그런 거와 반대로 총학생회는 어떠한 것으로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을 부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톡톡이 있는 베이스를 기반으로 뭔가 좀 만들어지게 된다는 그런 좀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가 그거에 좀 개발을 착수하고 있는 인연한테 전달을 해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라고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그 강의 관련된 거를 보기 위해서, 그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더불어서 그 게시판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에브리타임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예를 들면 총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학우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 예를 들면 이제 애프론 캠퍼스라고 해서 AUC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에브리타임에서는 기재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하면은 어쨌든 복지나 편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활용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접근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어 1번하고 질의는 3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어 1번하고 질의는 3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대학 소속전자공학과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고양이 읽어봤을 때 너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힘이 되고자 몇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내 24시간 편의점 수요소의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도입이 3가지 총 기숙사 매점과 성공한 매점, 그 다음에 율곡관 매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중앙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중앙도서관을 좀 더 이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교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을 좀 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고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편의점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기숙사 매점과 율곡관 매점, 성호관 매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매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어쨌든 편의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공간이 뒤바뀌게 되는 개념인 건데, 이제 그럼으로 있어서는 이제 뭔가 목적성이
비슷한 매점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는 매점만을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우분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앙 도서관에도 그게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된다면 사실 중앙 도서관만큼 그 접근성이나 그런 수요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고려를 해요. 공간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흡연구역 재정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업을 들어가면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이 이제 흡연자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재정립보다는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만약에 재정이 된다면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탈취제도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다른 비흡연자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흡연 부스라 함은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총무팀의 김동석 팀장님께 이미 자문을 구하였는데 예산적인 편성에 있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충족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총무팀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뭔가 이거에 대한 재정립이나 가시화 그리고 흡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에 대한 그런 홍보보다 더 필요로 되어진다면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뭔가 공약적인 면에 있어서 좀 진행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여 혹여라도 가능하다면 최소한 한 군데라도 그 부분이 흡연 부스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게임 시선스 감사합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후보자와 패널 그리고 일반 참관 학우분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분들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후보 김현빈 학우 말씀해 주시고 부후보 이소민 학우분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후보 김현빈 학우께서는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 3사에서 아주 블로그, 학보사 그리고 AEBS에서 이 정책에 관련하여 학우분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저희 총학생회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공약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일반 학우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의견이 무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학우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과 학보사, 언론 3사분들과 또 일반 학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우분들을 위한 마음만은 정말 항상 학우분들을 향해 있고 열려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진 질책과 채찍에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다가오는 선거 기간에도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후보자분들과 언론사 패널분들 그리고 방청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공청회가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일자는 11월 25일, 26일입니다. 화요일까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할 경우 수요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와 관심이 앞으로 우리 학교의 크고 작은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청회의 내용은 11월 25일에 발간되는 학보와 12월 2일에 발간되는 영자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일 방송국의 녹화방송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39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